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인가 전화벨 소리가 참 적어졌다는 생각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전화가 이젠 며칠씩 조용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엔 고장난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수화기를 들어서 삐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고장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주변 분들께 여쭤보니까 다들 비슷하시더라고요. 우리 나이 되면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친구가 줄어들 수 있을까 했거든요. 친구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더 많이 만나고 더 자주 연락하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더라고요. 관계라는 것도 계절처럼 변한다는 걸 말이에요. 봄에 피어난 꽃이 가을이 되면 지는 것처럼 어떤 인연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와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요. 지난주에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런데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았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으니까 그 친구도 그냥 비슷하게 지내지 뭐 하면서 대답이 짧더라고요. 예전엔 하루 종일 수다를 떨어도 모자랐는데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달라진 거구나 하고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젊었을 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나눴어요. 연애 이야기, 직장 이야기, 꿈 이야기, 밤새도록 통화하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그때는 그런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함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각자의 삶이 생겼어요.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나름의 걱정거리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무작정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요즘 힘든 일 있어 하고 물어도 괜찮아 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설명하기 복잡해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 이야기를 해봤자 상대방에게 부담만 될 텐데 하는 생각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걱정 없이 털어놓았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굳이 나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들어줄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 또래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에너지의 한계예요. 젊었을 때는 몰랐거든요. 하루에 몇 명을 만나고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어도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에너지가 들어요. 특히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 신경 쓰게 되거든요. 주변 분들도 다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편하게 만나자 했는데 지금은 그 편함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옷도 신경 써서 입어야 하고 화장도 해야 하고 장소도 정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미루게 되어요. 다음에 만나자. 조만간 연락할게 하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연락도 마찬가지예요.
카톡으로 안부 인사를 보내도 뭔가 성의 없어 보일까봐 걱정되고, 전화를 하자니 상대방이 바쁠까봐 걱정되고, 그러다 보면 아예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기도 했어요. 누구를 만날 때의 그 긴장감이나 부담감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책을 읽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고, TV를 봐도 맞춰줄 사람이 없고, 그냥 내 속도대로 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외롭긴 하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 또래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가끔 예전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요. 20대, 30대 때 함께 웃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구나 하고요. 그때의 우정은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으면 좋았고, 함께 웃으면 행복했고, 함께 울면 위로가 되었거든요.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했어요. 결혼 전에는 친구들이 전부였어요. 주말마다 만나고, 여행도 함께 가고, 고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친구에게 전화했고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각자의 삶이 생기면서 달라졌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친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급해졌으니까요. 아이가 아프면 친구 아이 약속도 취소해야 했고, 남편과 시간을 보내야 할 때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포기해야 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동년배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건 이야기할 주제가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드라마나 연예인 이야기, 패션 이야기로도 밤새 수다를 떨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신 건강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 경제적인 고민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조심스럽거든요. 자칫하면 자랑처럼 들릴 수도 있고 걱정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점점 대화가 표면적으로 변했습니다. 잘 지내지? 응, 잘 지내고 있어. 하는 식으로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생일을 챙겨야 하고, 명절 인사도 해야 하고, 경조사가 있으면 참석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의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처럼요. 주변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다들 그런 부담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상대방이 변화에 실망할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돈이나 체면을 중시하게 되었다거나 자기 자랑만 하게 되었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변한 모습 때문에 상대방이 실망했을 수도 있겠죠.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하다거나 예전처럼 관심을 보여주지 못한다거나 그런 걸로요. 사람은 계속 변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이 예전 모습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쟁 의식이에요. 은연중에 서로의 삶을 비교하게 되거든요. 누구는 자녀가 더 잘 됐다. 누구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다. 누구는 더 건강하다. 이런 식으로요. 젊었을 때는 그런 비교가 자극이 되기도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비교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길 수도 없고, 저도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마음도 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멀어지고 나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남게 되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남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벌써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런데 그 친구와는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색하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야, 너 변한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웃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물론 겉모습은 많이 늙었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솔직했고, 여전히 유머가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인연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과는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만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해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멋있는 곳에서 만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충분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 인생이 증인 같은 존재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하죠. 우리 나이 되면 이런 관계의 소중함을 누구나 느끼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특히 주말이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약속이 없으니까 시간이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뭔가 해야겠다 싶어서 문화센터도 다녀보고 동호회도 가입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주변 분들께 이야기해보니까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혼자 있으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상대방에게 맞춰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요즘에는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좋아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혼자 여행도 가봤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유롭더라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그런 게 가능하니까요. 나이 들면 이런 자유를 누구나 한 번쯤은 누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방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비슷한 나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졌다면 지금은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더라고요. 동네 산책을 하다가 만난 아주머니와 친해지기도 하고 병원에서 우연히 만난 분과 좋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런 만남들이 때로는 오래된 친구보다 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이런 관계들은 부담이 없어서 좋아요. 과거가 없으니까 서로에 대한 선입견도 없고 현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물론 온라인 관계가 오프라인 관계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열린 마음인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먼저 다가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 또래분들 중에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통해 좋은 인연을 만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친구 관계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중요해졌어요.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가 그래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어려서 일방적으로 돌봐주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물론 아직도 자식은 자식이지만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화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가끔 아이들이 인생 상담을 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뿌듯하면서도 조심스럽죠. 내 경험을 들려주고 싶지만 시대가 다르니까 함부로 조언하기도 어렵고요. 그래도 아이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참 소중해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이가 있거든요. 서로를 진짜로 아끼는 마음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요.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어요. 젊었을 때는 늘 바빠서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져서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40년 넘게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에게는 설명해야 할 것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물론 때로는 권태롭기도 해요. 너무 익숙해서 새로움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권태로움마저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나이 되면 이런 가족과의 관계가 친구들보다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혼자만의 취미생활을 찾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하나씩 시도해보니까 재미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무엇보다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독서도 다시 시작했어요. 학창시절 이후로 제대로 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한 달에 서너 권씩 읽고 있어요. 젊었을 때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져서 신기해요. 그림도 그려보고 있어요. 전문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끄적거리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참 평온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붓을 움직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가드닝도 시작했어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놓고 꽃과 채소를 기르고 있어요. 매일 물을 주고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뭔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보람 있어요. 이런 취미들의 공통점은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주변 분들도 비슷하게 각자만의 취미를 찾아서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이런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친구의 의미도 달라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자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몇 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친구죠. 형식적인 안부가 아니라 정말 내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하는 사람들요.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거의 1년 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 너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하면서 진심으로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 친구와 1시간 넘게 통화했는데 참 좋았어요.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추억을 회상하고 현재의 고민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친구는 숫자가 아니구나 하고요.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 관계도 서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더라고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서로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지속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깨달음은 우리 나이가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걸 나이가 들어서야 알았어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그리울 때 느끼는 감정이고 고독은 혼자 있음을 즐기는 상태라고 할까요? 젊었을 때는 혼자 있으면 무조건 외로웠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안심이 되고 혼자 있으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좋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시간에 내 자신과 대화하고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고독은 선택이에요. 내가 원해서 혼자 있는 거죠. 그런데 외로움은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누군가가 그립거나 위로받고 싶을 때 느끼는 감정 말이에요. 물론 저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몸이 아플 때나 마음이 힘들 때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외로움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외로움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대신 외로울 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외로움과 친해지려고 노력해요. 이런 마음도 나이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새롭게 만난 소중한 인연들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때로는 오래된 친구보다 더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할머니가 계세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같은 책을 읽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는 정말 많은 것을 아시더라고요. 인생 경험도 풍부하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그분과 대화하면 항상 뭔가 배우게 되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병원에서 만난 분도 계세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정기검진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된 분인데 서로의 건강 걱정을 해주면서 친해졌어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를 이해하기 쉬워요. 이런 만남들의 특징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의 젊은 시절을 모르니까 현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과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서로 비슷한 나이대니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노후 준비 이야기,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어요.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안부 연락도 하고 생각날 때 짧은 메시지라도 보내고 그런 작은 관심이 관계를 이어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도 다들 이런 새로운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더라고요. 친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인기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수이 진짜 인연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전화가 오지 않는 저녁, 혼자 먹는 식사, 아무도 없는 집, 이런 순간들에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 외로움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외로움을 없애려고 억지로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대신 덜 외롭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덜 외롭게 살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인연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 있다고 생각하고 가끔씩이라도 안부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억지로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슬프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 자신과도 더 친해질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외로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도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려고 해요. 완전히 외롭지 않을 수는 없지만 덜 외롭게 살 수는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이 시간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시간,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오늘도 조용히 흘러가는 하루지만 그 속에서 작은 기쁨을 찾고 작은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라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마음이시라면 외로워도 괜찮다고 덜 외롭기로 마음먹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마음 우리 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게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앵두빛 사연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